모든 것이 바뀐 그날을 기억해요. 서울의 작은 아파트 창문 밖을 바라보며 아래에서 붐비는 도시를 지켜보고 있었죠. 밝은 불빛과 끊임없는 움직임이 아직도 저에겐 너무 낯설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풍경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은 북한에서의 삶으로 되돌아갔어요. 제 이름은 윤은별이에요. 전에는 북한의 군장교였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새 삶을 만들어가려는 탈북자예요. 쉽지 않지만 잘 해낼 거라고 결심했어요. 북한에서 자라는 건 쉽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은 운이 좋았죠. 정권과 연줄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음식도 더 많고 조금 나은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힘든 생활이었죠. 어릴 때부터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가 신과 같은 존재라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우리의 철천지 원수라고 배웠어요. 나이가 되자마자 군대에 입대했어요. 애국심을 발휘해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가족을 자랑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똑바로 서 병사. 아직도 김상관의 거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걸 즐기는 것 같은 잔인한 사람이었죠. 내 제복에 먹칠하는구나. 군대 생활은 잔인했어요. 우리는 항상 배고프고, 항상 춥고, 항상 두려웠어요. 장교들은 어떤 이유로든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도 우리를 처벌할 수 있었죠. 친구들이 사소한 잘못으로 매 맞는 걸 봤어요. 저도 아직도 악몽을 꾸게 하는 학대를 견뎌야 했고요.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이게 제가 아는 유일한 삶이었으니까요. 배운 대로 믿었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고,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모든 걸 바꾼 그날이 왔어요. 추운 겨울 아침이었어요.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일상적인 순찰을 하고 있을 때 탈북하려는 가족을 발견했죠.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두 어린 아이들이 있었어요. 겁에 질리고 반쯤 굶주린 것 같아 보였어요. 김상관이 그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어요. 할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이 체제의 일부가 될 수 없었죠. 그 순간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어요. 탈북하기로 한 거예요.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북한에 있었으니까요. 제 가족, 친구들, 제 모든 삶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 끔찍한 것들을 배웠었죠. 그게 다 사실이면 어쩌죠? 제가 냄비에서 뛰쳐나와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건 아닐까요? 미쳤어? 제 계획을 말했을 때 친구 선이가 속삭였어요. 들키면 죽을 거야. 물론 그 말이 맞았죠. 탈북은 엄청나게 위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으려다 죽었어요. 그리고 설사 해냈다고 해도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거기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들의 생활 방식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도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대로 남아있다면 제 자신과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체제의 일부가 될 수 없었죠. 그래서 어느 어두운 밤, 행동에 옮겼어요. 탈출 과정의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을게요. 아직도 그 얘기를 하기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어떻게든 온갖 역경을 뚫고 국경을 넘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들은 혼란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모든 게 너무 달랐거든요. 불빛, 소음, 풍부한 음식 압도적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체포해서 돌려보낼 거라고 계속 예상했죠. 하지만 천천히 제가 안전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지금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앞으로 올 일들이 두렵지만 동시에 희망적이에요. 이건 새로운 삶, 더 나은 삶을 향한 제 기회예요. 쉽지 않겠지만 도전할 준비가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 본 적 있으세요? 무섭죠, 그렇죠? 하지만 때로는 그게 필요해요. 때로는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해요. 창에서 돌아서며 깊은 숨을 들이쉬어요. 내일 사회복지사로 새 직장을 시작해요. 저 같은 탈북자들을 돕는 기회예요. 긴장되지만 동시에 설레요. 이건 한국에서의 새 삶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제가 남한에서 친구를 사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미숙 씨를 만났을 때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녀는 제 사회복지사로 배정됐지만 금방 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긴장하고 의심스러웠어요. 제 머릿속은 여전히 남한 사람들에 대해 들었던 거짓말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하지만 미숙 씨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가 저를 안심시켰어요. 미숙 씨가 말씀하셨죠. 은별 씨의 기분을 이해해요. 저도 한때 당신과 같은 처지였어요. 저도 탈북자거든요. 그 말이 저에게 벼락처럼 다가왔어요. 여기 제 여정, 제 두려움, 제 희망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미숙 씨는 이 낯선 새로운 세계에서 제 안내자가 되었어요. 그녀는 제가 대중교통 이용법부터 사회적 상호작용의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까지 혼란스러운 남한 사회의 미로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주셨어요. 어느 날 우리가 북적거리는 시장을 걷고 있을 때 미숙 씨가 저에게 물으셨어요. 은별 씨, 사회복지사로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놀랐죠. 저요? 사회복지사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곳을 겨우 이해하고 있을 뿐인데요. 미숙 씨가 웃으셨어요. 그래서 은별 씨가 완벽할 거예요. 여기서 막 여정을 시작한 다른 탈북자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숙 씨의 격려로 저는 나만의 직장 세계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어요. 마치 다른 행성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죠. 사무실은 밝고 깨끗해서 제가 익숙했던 칙칙한 군사 건물들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동료들은 친절하고 저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그들의 빠른 말투와 낯선 표현들이 저를 압도했어요. 첫날을 선명히 기억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얼어붙었죠. 북한에서는 엘리베이터를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이 반짝이는 금속 상자 앞에서 저는 바보 같다고 느꼈어요. 친절해 보이는 여성분이 다가오셨어요.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저는 사라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미숙 씨의 말씀이 생각났죠. 도움을 요청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성분이 미소 지으시며 버튼을 누르고 층을 선택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작은 승리였지만 저에겐 엄청나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도전에 계속 직면했어요. 언어 장벽이 힘들었죠. 우리가 한국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남한 사람들은 너무 많은 영어 단어와 낯선 은어를 사용했어요. 저는 대화에서 자주 길을 잃었죠. 어느 날 팀 회의 중에 상사가 저에게 고객과 터치 베이스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거기 앉아서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제가 고객을 물리적으로 만져야 한다는 걸까요? 북한에서는 그런 접촉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 혼란을 보고 서진이라는 동료가 몸을 기울여 속삭였어요. 그건 연락하거나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걱정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서진 씨도 탈북자로 남한에 온 지 몇 년 되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직장에서 제 생명줄이 되었죠. 항상 빠른 설명이나 격려의 말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점점 쉬워져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그녀가 말해줬어요. 지금은 압도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믿어보세요. 언젠가는 이 모든 작은 오해들을 돌아보며 웃게 될 거예요. 제가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 말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고 애쓰면서 저는 모든 것을 북한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풍부한 음식,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 밝은 조명과 화려한 광고들 모든 게 너무 달랐어요. 때로는 죄책감이 들었죠. 고향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왜 떠났는지를 기억했어요. 가혹함, 통제의 끊임없는 두려움. 아니요,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야만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상황을 조금 파악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을 때 재현 씨를 만났어요. 그는 북한 탈북자들을 돕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러 우리 사무실에 오셨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가 얼마나 깨끗하고 단정한지에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그런 외모가 엘리트 계층의 표시였을 거예요. 재현 씨는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으셨어요. 항상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려고 하셨죠. 우리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보다 20살이나 많으셨어요. 우리는 연결점을 찾았어요. 그가 저를 데이트에 초대했고 놀랍게도 저는 승낙했어요. 우리의 첫 데이트는 작은 카페에서였어요. 저는 긴장했고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재현 씨는 그의 부드러운 태도와 제 이야기에 대한 진정한 관심으로 저를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북한에서의 삶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가 말씀하셨어요.
그의 눈은 판단이 아닌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점점 자신감을 얻으며 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모든 어려움을 겪은 제 과거가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힘과 회복력 그리고 삶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주었죠. 그날 밤 밝은 서울의 불빛 아래 집으로 걸어가면서 희망의 불빛을 느꼈어요. 아마도 어쩌면 이 새로운 세상에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제 손이 떨리면서 가장 좋은 블라우스 단추를 채웠어요. 오늘 밤은 제가 몇 주 동안 두려워했던 날이었죠. 재현 가족과의 저녁 식사요. 그들이 저를 싫어하면 어쩌죠? 제가 북한 출신이라는 걸 알아채고 저를 거부하면 어쩌죠? 당신 정말 아름다워요. 재현이 제 뒤에서 부드럽게 말했어요.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이 저를 향해 미소 지었죠. 긴장하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을 좋아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제 속은 뒤틀려 있었어요. 제가 잘못된 말을 하면 어쩌죠? 제가 여기 출신이 아니라는 걸 알아채면 어쩌죠? 재현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냥 당신 자신이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의 부모님 집으로 가는 길이 몇 시간이나 걸리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제 불안감은 커졌죠. 마침내 그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속삭였어요. 재현이 손을 뻗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 곁에 있잖아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에서 내렸어요. 집은 제가 북한에서 본 어떤 집보다도 컸어요. 꽃들이 길을 따라 줄지어 있었고 그 달콤한 향기가 공기를 채웠죠. 아름다웠지만 저에겐 너무나 낯선 곳이었어요. 재현의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가족 사진들이 벽을 따라 걸려 있었죠. 영원히 남겨진 수많은 행복한 추억들이요. 우리 고향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재현의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마침내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재현이가 당신에 대해 많이 얘기했어요. 저는 떨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식사를 하려고 앉자 질문들이 시작됐어요. 저는 어디 출신인가요? 무슨 일을 하나요? 근처에 가족이 있나요? 대답할 때마다 저는 말을 조심스럽게 골랐어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전부 다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젓가락을 꽉 쥐고 있는 제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그래서 은별 씨, 재현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린 시절에 대해 말해주세요. 어떻게 자랐나요? 제 입이 바짝 말랐어요. 이거였어요. 제가 두려워했던 순간이요. 뭔가를 지어내야 할까요? 사실을 말하고 모든 걸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저는 가슴속에서 공포가 치솟으며 재현을 바라봤어요. 그가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죠. 깊은 숨을 들이쉬고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사실 저는 북한에서 자랐어요.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접시만 내려다봤어요. 이제 끝이에요. 그들이 저를 거부할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재현의 어머니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당신은 정말 많은 일을 겪으셨군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용감하셨겠어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이제 당신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어 정말 기쁩니다. 재현의 아버지도 덧붙이셨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일원이에요. 제 목에 덩어리가 생겼어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두려워했던 판단과 거부는 어디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밤이 깊어갈수록 긴장감은 녹아내렸어요. 그들은 제 여정에 대해 물어보며 진심으로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죠. 처음으로 저는 제 과거의 일부를 나누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그날 밤 떠날 때 재현의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곧 다시 와요. 그녀가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삶에 대해 더 많이 듣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있었어요. 일어났던 모든 일을 되새기면서요. 봤죠? 재현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들이 당신을 좋아할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정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받아들여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고백했어요. 이게 가족이 느껴야 할 감정인가요? 재현이 제 손을 잡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당신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에요. 남한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소속감을 느꼈어요. 어쩌면, 정말로 어쩌면 여기서 진짜 삶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은 제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모든 남한 사람들이 저 같은 탈북자에 대해 편견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줬죠. 여기에도 친절하고 수용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북한의 어둠에서 재현 가족의 따뜻한 포옹까지요. 항상 쉽지만은 않았지만 이런 순간들이 모든 고난을 같이 있게 만들었죠. 저는 여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데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제 가슴속에서 희망이 피어나는 걸 느꼈어요. 재현이와 그의 가족 같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도 맞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도 어딘가에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다가 사람들의 친절함에 놀란 적이 있나요? 작은 수용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제가 과거를 뒤로 했다고 생각했지만 과거가 저를 아직 놓아주지 않았더라고요. 한국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악몽이 다시 찾아왔어요. 매일 밤 식은땀에 흠뻑 젖어 깨어났고 북한에 대한 기억이 저를 괴롭혔죠. 어둠 속에서 손을 뻗으면 제가 옛날 침대에 누워있고 곰팡이 냄새나는 제복과 공포에 둘러싸여 있을 것 같았어요. 재현이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항상 거기 있어 주면서 어둠 속에서 제 손을 잡아줬죠. 괜찮아요, 은별씨. 이제 안전해요. 라고 속삭이며 그의 목소리가 그림자를 쫓아내곤 했어요. 하지만 정말 안전했을까요? 낮에는 뒤를 돌아보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라곤 했어요. 직장 동료들도 알아챘죠. 제가 유령처럼 사무실을 돌아다닐 때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은별씨, 괜찮아요? 라고 미숙씨가 어느 날 물었어요. 그녀의 친절한 눈빛이 제 얼굴을 살폈죠. 모든 걸 말하고 싶었지만 제 안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어요?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그저 좀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한쪽에는 한국에서의 새 삶이, 다른 쪽에는 과거의 어둠이 있었죠. 잘못 발을 디디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때 제 불안한 평화를 깨뜨리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은별씨, 미숙씨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유난히 진지했죠.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과거에 대해 뭔가 알아냈나요? 저를 돌려보내려는 걸까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 노력하며 물었어요. 미숙씨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김씨가 탈북했대요. 한국에 망명을 신청했어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김씨, 제 옛 북한 장교,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이 여기에? 한국에? 아니에요. 저는 속삭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가 이룬 모든 진전, 모든 치유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움을 느꼈죠. 재현이가 저를 그곳에서 발견했어요. 담요에 쌓여 얼굴에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죠. 말해봐요, 은별씨. 그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김씨에 대해, 학대에 대해, 오랫동안 저희 변함없는 동반자였던 두려움에 대해 말이에요. 재현이는 듣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말을 마치자 그가 말했어요. 함께 맞서요. 다음 날, 재현이와 미숙씨의 도움으로 김씨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제 악마와 맞설 시간이었죠. 만남은 중립장소인 난민센터의 작은 회의실에서 이루어졌어요. 들어가면서 손이 떨렸지만 옆에 있는 재현이의 든든한 존재가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가 있었어요. 김씨였죠. 그는 더 나이 들어 보였고 어쩐지 작아 보였어요. 제 악몽 속에서 그토록 크게 느껴졌던 무서운 장교가 형광등 아래에서 왜소해 보였죠. 윤은별, 그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이 저에게 그토록 많은 고통을 안겼는데 그의 눈에서 뭔가를 봤어요. 두려움, 불안감.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것과 같은 감정이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변했어요.
오랫동안 저희 변함없는 동반자였던 분노와 두려움이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용서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김 씨의 눈이 놀라움에 커졌다가 눈물로 가득 찼어요. 이 부서진 사람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를 묶고 있던 마지막 사슬이 떨어져 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 방을 나오면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과거는 항상 저희 일부겠지만 더 이상 저를 지배할 힘은 없었어요. 자랑스러워요. 재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를 올려다보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짓고 있는 미숙 씨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죠. 그날 밤 재현이와 저는 우리 집 발코니에 앉아 서울에 지는 해를 바라보며 뭔가를 깨달았어요. 제 여정은 단순히 북한을 탈출하거나 한국에 적응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저 자신을 찾고 치유하고 다시 신뢰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죠. 무슨 생각해요? 재현이가 제 생각에 잠긴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기대었어요. 드디어 집에 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랬어요. 단순히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제 자신 안에서요. 길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해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든 혼자 맞서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죠. 제가 겪은 모든 일들 이후에 드디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믿기 힘들었어요. 재현 씨와의 결혼식 날은 꿈만 같았죠. 거울 앞에 서서 하얀 드레스를 고치고 있던 제 모습이 기억나요. 북한에서 입었던 군복과는 너무 달랐어요. 준비됐어요? 미숙 씨가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며 물었어요. 그녀는 제가 한국에 온 이후로 제 자매 같은 존재가 되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통로를 걸어갈 때 재현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걸 봤어요. 그의 다정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에 모든 긴장감이 녹아내렸죠. 제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부터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심했었죠. 이제는 진정한 친절과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이 멋진 남자와 결혼하고 있었어요. 결혼식 후 저는 재현 씨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제가 살아본 어느 곳보다 크고 좋았죠. 첫날 밤 주방에 서서 모든 가전제품들에 놀라워하던 게 기억나요. 무슨 일이에요? 재현 씨가 제 놀란 눈을 보고 물었어요. 저는 웃었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제가 말했죠. 북한에서는 모든 걸 해주는 기계가 없었어요. 재현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이제 다른 일들을 할 시간이 생겼네요. 그가 말했어요. 사람들을 돕는 일 같은 거요. 그의 말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다음 날 저는 미숙 씨에게 전화했어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지원 그룹을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죠. 도와주실 수 있나요? 미숙 씨는 신이 났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딱 좋은 장소를 알고 있어요. 지원 그룹을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전단지를 만들고 모임 장소를 찾고 무슨 말을 할지 준비해야 했죠. 하지만 첫 모임에서 다른 이탈 주민들의 얼굴을 봤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 여기 왔을 때 너무 외로웠어요. 한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해한다는 걸 알게 돼서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느낀 감정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함께해요. 제가 말했죠. 우리가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데 서로 도울 수 있어요. 그룹이 커지면서 저는 더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제 경험을 사용해 변화를 만들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지지적인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직장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그녀를 믿을 수 있을까? 한 사람이 속삭였어요. 그녀는 북한 군대에 있었잖아.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재현 씨가 항상 하는 말을 기억했죠.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해요. 계속 좋은 일을 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계속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지원 그룹을 운영했죠. 서서히 변화가 시작됐어요. 직장 사람들이 저에게 더 많이 미소 지어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북한 문화에 대해 배우기 위해 우리 그룹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고까지 했죠. 어느 날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 긴장했죠. 하지만 들어갔을 때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은별 씨,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의 훌륭한 일에 대해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 지역사회에 정말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제 뺨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죠. 놀라고 기뻐하며. 그날 밤, 재현 씨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그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가 말했어요. 정말 멀리 왔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제 여정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두렵고 의심 많던 사람에서 지금의 행복하고 자신감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변했죠. 항상 쉽지는 않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아직 직면해야 할 도전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제 과거 때문에 저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때때로 여전히 북한에 대한 악몽을 꾸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재현 씨, 미숙 씨, 그리고 저를 지지해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잠들면서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어쩌면 재현 씨와 저는 언젠가 아이들을 갖게 될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남북한에 대해 가르치고 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연민과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시키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미래에 대해 진정으로 희망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건 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결심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재킷을 고치는데 거울 속 여자가 저라니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한국에 온 지 5년이 지났어요. 처음엔 무서워하고 불안해했었죠. 이제 북한 탈북민들을 위한 회의에서 연설을 하려고 해요. 저 윤은별이 한때는 겁에 질린 탈북민이었는데 이제는 존경받는 공동체의 일원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 왔을 때가 기억나요. 모든 게 낯설고 압도적이었죠. 밝은 불빛, 풍족한 음식, 입고 싶은 옷을 고를 수 있는 자유 북한에서의 삶과는 너무 달랐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아늑한 아파트를 둘러보면 재현이와 제 사진들로 가득 차 있고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따뜻함을 느껴요. 준비됐어? 거실에서 재현이가 부르네요.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도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여전히 미소가 지어져요. 거의 다 됐어요. 하고 대답하며 거울을 한 번 더 봐요. 이제 제 눈에서 자신감이 보여요. 오랫동안 없었던 것이죠. 회의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제가 지금까지 도와준 사람들을 생각해요. 북한 탈북민들을 위한 제 지원 그룹이 정말 많이 커졌어요. 처음엔 작은 방에서 5명이 모여 우리의 두려움과 희망을 나눴죠. 이제는 회원이 100명이 넘고 큰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나요. 수연이라는 젊은 여성이 생각나요. 제가 처음 왔을 때의 모습과 너무 닮았었죠. 항상 뒤를 돌아보며 누구도 믿지 못했어요. 지난주에 그녀가 전화해서 빵집에서 첫 직장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기쁨이 모든 힘든 일을 보상해주는 것 같았어요. 회의장에서 무대에 오르기 전에 심호흡을 해요. 밝은 조명에 눈이 부시지만 곧 관중석에 익숙한 얼굴들이 보여요. 저의 첫 친구인 미숙 언니가 자랑스럽게 웃고 있고 서진이가 앞줄에서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5년 전, 저도 여러분처럼 이 새로운 세상에서 과연 집처럼 편안해질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나누자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글썽이는 분들이 보여요.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외로움 같은 어려움에 대해 말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만난 친절한 사람들, 기회들, 그리고 찾은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쉽지 않아요. 제가 말해요.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2개의 세계를 품고 있어요. 우리가 떠나온 북한과 우리가 삶을 일구고 있는 한국이요. 이게 우리를 특별하고 독특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줄 수 있어요. 연설이 끝나고 사람들이 제 주위로 몰려와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구해요. 한 노인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아요. 고마워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희망을 주셨어요. 그날 저녁, 재현이와 손잡고 서울의 번화가를 걸으며 평화로움을 느껴요. 네온사인, 주변 사람들의 대화 소리, 길거리 음식 냄새 이제 이 모든 게 집 같아요. 자랑스러워요. 알죠? 재현이가 제 손을 꼭 잡아요. 그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어요. 당신 없이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작은 공원에 들러 벤치에 앉아요. 밤 공기가 서늘해서 재현이의 어깨에 기대요.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제가 물어봐요. 그가 웃어요. 항상 해요. 특히 우리의 미래요. 깊은 숨을 들이쉬어요. 생각해봤는데 이제 우리 가족을 만들 때가 된 것 같아요. 재현이의 눈이 반짝여요. 정말요? 준비됐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설렘과 긴장이 섞인 기분을 느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라면서 못 가졌던 삶을 아이에게 주고 싶어요. 사랑과 기회로 가득한 삶이요. 거기 앉아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면서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해요. 겁에 질린 탈북민에서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은 여자로요. 아직도 가끔 의심의 순간이 있고 북한에 대한 기억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만든 삶, 제가 도운 사람들 그리고 찾은 사랑을 보면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 있을까요? 한때 너무나 낯설었던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재현이와 집으로 걸어가면서 이 여정에서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속으로 감사드려요. 미숙 언니, 서진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보여준 모든 친절한 낯선 이들. 그리고 저 자신에게 약속해요. 계속해서 다른 이들이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돕겠다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결국 그게 전부잖아요.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다른 이들도 그들의 자리를 찾도록 돕는 거. 그게 진정한 집의 의미라는 것을요.